네, 지금 오늘은 일단 멤버십 그 국이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소개를 좀 할 겸 또 항상 이제 제가 글로만 이제 소개를 하다가 영상을 이제 안 찍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그랬더니 이제 약간 좀 질문도 좀 많으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참여했던 분도 이제 좀 뭐 헷갈린다. 그리고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도 어, 또 저를 이제 모르시는 분도 또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이렇게 길지 않게 좀 마련을 했습니다.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봤고요. 이제 멤버십이라는 이제 이 프로그램은 제가 이제 제일 강조하는 게 이게 사실 이 네 가지거든요. 이제 흐름하고 이제 입지하고 설계하고 이제 응용 이게 네 가지 중에 그동안에는 이제 좀 커리큘럼 위주로 좀 진행을 했던 게 이제 사실이에요. 커리큘럼 위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좀 응용적인 좀 측면이 좀 많이 없었어요. 없었고 설계나 입지나 이제 뭐 흐름에 대한 것들 기초 이론 이런 게 좀 많았는데 구기 때는 약간 좀 응용적인 부분을 좀 많이 늘리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저는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투자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죠? 10년 정도 됐고 19년에 이제 퇴사해가지고 강사를 한 20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제가 제일 이제 오래 한 게 이제 사실 이제 상담인데 상담은 이제 18년 정도부터 제가 했기 때문에 지금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이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 구기 때는 그 개별적인 그 고민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한번 소개를 할 겸, 물론 뭐 성함이나 뭐 닉네임이나 이런 거 말고 그냥 거기에서 이제 추출되어 있는 어떤 키워드 위주로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근데 고민이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대부분 고민이 비슷한데 그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게 사실 이제 응용이거든요. 어떤 그 특정한 이론을 듣고 현장에 막상 나가면 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모르는 경우가 이제 태반인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기출 문제를 이제 많이 안 풀어봤기 때문에 생각하는 이제 힘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제가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청약이 안 되지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이유가 사고가 좀 많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남의 그 어떤 그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응용력이 좀 많이 넓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쪽을 좀 많이 좀 심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하는 게 이제 멤버십하고 이제 선점이 있는데요. 선점하고 이제 파브리하고 이제 세 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랑 요거랑은 좀 차이를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멤버십 같은 경우는 어 지금 8기까지 했고 이제 3개월 단위로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멤버십은 약간 그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피드백도 좀 드리면서 개인의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뼈대를 세워주면서 지금 현재 지금 돌아가는 개념이나 이론이나 흐름이나 이런 거를 좀 위주로 하는 반면에 이 선점은 어떤 그 지역을 하나 찍어가지고 그 지역을 이제 다 파는 거예요. 뭐 이 지역이 연역이나 뭐 인구나 이 지역의 흐름이나 뭐 이 지역의 호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입지 분석을 해가지고 개별 단지 하나하나를 다 분석해가지고 지금 어디를 지금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쪽에 좀 집중이 돼 있고 그거 플러스 이제 임장까지 실제로 한번 공부한 거를 직접 봄으로써 익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멤버십을 들으면서 듣고 난 다음에 이거를 들으면 좋긴 한데 어 모르겠어요. 이 선점만의 또 그 실제 물건을 보니까 이제 좋다는 의견도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실제 물건을 보고 어 실제 물건을 이제 임장 가서 보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소개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살 수가 있잖아요. 살 수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특징은 좀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 어떤 물건을 좀 다룬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선점하고는 차이가 뭐냐 뭐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분이 가끔 계셨는데, 이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고 이제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보는 거고, 이거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꼽아서 좀 깊이 있게 좀 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브리 같은 경우는 매번 나오는 이제 뉴스에 대한 어떤 해석이죠. 어, 이거를 어떻게 해서 바라봐야 되느냐, 해석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거를 지금 다루는 이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더 저도 이제 많은 거를 하고 싶은 욕심이 좀 많아서 많은 걸 하고 싶은데 한 이 세 개 정도만 하니까 좀 벅차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세 개만 좀 유지를 현재 하고 있고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으로 투자에 가까운 거는 사실 응용이에요. 뭐 똑같은 투자는 거의 한 건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옆에 동료분이 했던 거를 샀다고 해서 내가 그걸 똑같이 하는 것도 사실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개개인마다 포트폴리오가 이제 당연히 틀리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 틀리고 나이가 틀리고 갖고 있는 자본이 틀리고 그다음에 방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응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 응용을 위해서 타이밍하고 입지를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냥 이 물건이 오를 것 같으면 그냥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근데 이 포트폴리오 설계라는 거는 오른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갈 방향이 저쪽이면 지금 이거 A랑 B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갈 방향이 A인데 B 물건이 오른다고 해서 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컨셉을 잡고 그 컨셉에 맞춰서 그 물건을 추리는 어떤 능력. 그러니까 뭐 소액 투자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소액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뭐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실거주인 분들은 실거주를 먼저 해야 되는 거고, 소액 투자로 또 적합하신 분은 소액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게 이제 각종 강의를 통해서 되게 난무하잖아요, 사실. 뭐 이게 좋다, 분양권이 좋다, 소액 투자가 좋다, 갭 투자가 좋다, 뭐 재개발 재건축이 좋다. 이런 게 이제 워낙 난무하기 때문에 이게 개개인별로 좀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적합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분양권이 맞을 수 없는 거고, 누구나 다 재개발 재건축이 맞을 수 없는 거고, 지역에 따라서 다 틀려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제가 불특정 다수한테 어, 지금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상담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멤버십을 만들면서 약간 좀 소수 정예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개별로 맞추면서 제안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 세 개를 좀 많이 했고 이 세 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응용적으로 좀 많이 나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9기 때부터는. 그래서 뭐 특징은 제가 이제 다른 강의랑 좀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과외식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뭐 1대1 과외는 아니고 이제 그룹 과외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왜 이게 과외라고 제가 생각하냐면 제가 이제 7기랑 이제 8기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그 항목을 물론 제가 한 것도 있지만 그게 다 상담하고 제가 경험하고 아니면 질문한 거를 중에 이제 공통되는 거를 추출해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사실은. 1강부터 이제 8강까지 보통 이제 했을 때 질문과 그다음에 공통된 게 이제 나와요. 계속 사람을 만나고 상담하다 보면은 공통된 게 나와.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맞췄기 때문에 과외식 커리큘럼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 또 이제 양방향 소통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카톡하고 좀 문자를 좀 많이 합니다. 저는 전화도 뭐 수강생 여러분들하고 하고 그래서 좀 가까운 곳에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나 이제 방향성이 없는 분들은 아마 다 한 번씩 전화가 갈 거예요. 갈 거고 제가 이제 잡아 드릴 거고 그중에 좀 괜찮은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한번 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 시향적으로 지금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뭐 개별적으로 지역이 따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가고 있는지 이걸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실제 이 투자에서는 개별성이 되게 강해요. 아파트도 물론 뭐 상가나 이런 거만큼 강하진 않지만 뭐 신문에 우리가 뭐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망도 내년에 오른다 내린다 뭐 사지 마라 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급지는 비싼데 하급지는 안 비쌀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지방은 또 규제가 풀려서 가는데 서울 위주로 많이 이 전망이나 이런 게 돼 있다 보니까 어, 헷갈리죠, 사실. 헷갈리다 보니까 이 전국 시향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한 줄, 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신문에 나오는 어떤 한 줄이나 요약을 해 있는 그 정보를 원하실 수 있지만 그 요약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보고 요약을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생물처럼 이 가격이라는 거는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파악하는지 보다는 제가 이 파악한 법을 토대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 쭉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뭐 고급까지는 아닌데 이제 입문, 초급, 중급까지는 제가 이제 좀 다루고 있다. 또 7기 옛날에 이제 했던 거 보면은 사실 1강하고 이제 2강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부동산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가져야 될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 투자 이런 거를 하기 이전에 기초를 먼저 알긴 알아야 돼요. 아는데 1번하고 2번을 좀 많이 중요시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이 마인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지속력하고 되게 관련이 있거든요. 지속. 근데 이 지속이 안 되면요. 어떠한 그 노하우를 안다 하더라도 중단해 버리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뭐든지 이게 길게 오랫동안 계속 조금씩 하는 게 중요하지. 뭐 어떤 특정한 노하우를 알았다고 해서 그것만 계속 반복하면은 되는 게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지속할 수 있느냐. 이거 관련해서 제가 또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릴 거고요. 요 내용은 또 바뀌겠지만 뭐큰 주제는 어, 제가 추가를 요번 편에는 아마 안 할 것 같고, 요 관점에서 제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자본주의, 그다음 투자, 안전, 변화, 뭐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8기 때는 이 마인드를 제가 이 개인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독서, 그다음에 이제 입지 공부 이유, 뭐 이렇게 했는데, 또 계속 바뀝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제가 상담해보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여기다 넣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 수요층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4, 50대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약간 좀 2030이 좀 제 수강생도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또 진짜 초보하고 또 생초보라고 하죠. 생초보냐 그냥 초보냐 뭐 이렇게 또 나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항목이다. 그리고 이제 목표 설정과 이제 포트폴리오 이거는 제가 이제 큰 틀을 먼저 한번 잡아드리고요. 이거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별로 없어요. 투자하면서 어, 어디가 올라요? 뭘 사야 돼요? 요것만 생각하지. 방향에 대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지금 어떤 쪽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거를 생각해보고 시작하신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뭐 또 길지는 않지만 한 10년 정도 있으면서 느꼈던 그런 점을 이제 포트폴리오에 좀 담았고 시작과 이제 설계 이거 어떻게 하는지를 하고 이거를 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짜는 거야. 여러분의 설계는 여러분이 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컨셉이 나와야 돼요. 컨셉이.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할 생각은 버리세요. 한 가지만. 나는 뭐 좋은 것만 사야지. 아니면은 나는 싼 것만 사야지. 나는 갭이 작은 것만 사야지. 이렇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큰 상위 레벨. 그 행위는 왜 하는 거냐? 요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액 투자를 개수를 막 늘린다 이거야. 늘리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결국은 뭘 할 거냐는 거야. 그 돈으로. 그 돈으로.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올라서 돈 번다 이게 아니고 번 돈으로 뭘 한다. 근데 이게 없으면 계속 그것만 하게 돼요. 계속.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막 40개, 50개가 막 매물이 막 가지고 계시는데 컨셉이 보니까 다 똑같은 거야. 그리고 이게 왜 상담했나 봤더니 이제 방향성이 그분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냐. 응? 물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맞냐? 이거를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이었는데 그분도 이제 컨셉이 없는 거야. 왜 하는지 방향을 잃은 거야. 30개, 40개, 50개, 60개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는 뭐 물리거나 트러블이 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내가 궁극적으로 그 뭐 대학으로 따지면 학과가 되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학과까지 정해줘야 되는 거야. 나는 저 학과에 저 대학에 저 학과를 갈 거야.
근데 대학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학과죠. 과를 정해야 그 안에서 대학이 나오는 거지. 뭐 대학을 정한다면 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도 이게 뭐 서울 뭐 이게 이제 목표가 아니고요. 서울이 목표가 이런 게 아니고 어, 좀 더 큰 범위 안에서 설계를 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한번 말씀을 두 번째 장에서 좀 한번 드렸고, 뭐 3번, 4번은 그냥 기초 개념이에요. 기초 개념. 5번도. 6번도 이제 기초 개념이었고, 좀 응용이었네요, 여기는. 여기는 좀 응용을 조금 넣었었어요. 당시에. 3, 4, 5가 좀 기초였고, 6번 넣고, 7번은 이제 특강식으로 제가 오프라인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때 주제마다 했던 거를 올렸던 것이고요. 8기 때는 조금 내용이 틀려졌는데 어, 포트폴리오를 이제 3장으로 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8기는 7기를 들었다고 생각한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요약을 하고 좀 더 추가를 했어요. 이거 업그레이드 약간 좀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동성도 제가 한 3, 4부 정도로 이렇게 깊이 들어갔는데 했었지. 기본 개념으로 여기서 다뤘었어요. 7기에서도 유동성 어디 있냐? 유동성이 여기 있다.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 있던 거를 빼가지고 좀 더 자세히 이런 게 했기 때문에 제가 공유를 7기, 8기 두 개 다 이제 공유 드린 이유가 약간 좀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좀 갔다. 요약을 하고 업그레이드 버전을 좀 갔다. 그리고 뭐 여기 도시 기본 계획이나 이런 거는 제가 추가를 했고요. 잘 모르겠다고 이제 하시는 분이 계셔서 손품과 이제 발품에 대해서 이제 좀 추가한 부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2번, 4번, 5번, 6번, 그다음에 이 7번 같은 경우는 이 포트폴리오에서 또 이제 파생된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공급과 이제 수요에 이해하면서 끝났고 이제 오프라인 특강을 이 두 번을 했죠, 이번에. 그러니까 두 번을 했다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두 번 한 적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매월 했는데 요거만 영상을 제가 찍었기 때문에 이게 공유를 한번 드린 것이고 이거는 제가 외부에는 이제 공유를 안 했는데 또 구기 때도 이제 한번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을 하면 좋긴 하더라고. 이게 전체가 다 이제 온라인이다 보니까 좀 처지는 게 있어요. 오프라인의 장점은 집중도가 되게 높아요. 한번 들을 때 집중도가 되게 높다는 거고 단점은 못 오면 못 듣는다는 거. 그런 게 이제 단점인데 저는 이제 오프라인도 웬만하면 이제 촬영을 해서 공유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9기 때는 그렇게 촬영을 했었고요. 8기 때는 그래서 이제 8기의 이제 주요 컨셉이 뭐였냐면 이렇게 뭐 1장부터 이제 8장까지 챕터 8까지 이렇게 했지만 크게 제가 이게 두 개로 나눈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1, 2, 3, 4는 1, 2, 3, 4랑 5, 6, 7, 8이랑 어떻게 보면 나눈 건데 1, 2, 3, 4는 이게 사는 법이다. 사는 법. 그러니까 운전을 하려면 자동차 기능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를 밟아야지 가고 어디를 밟아야지 멈추고 핸들을 어떻게 돌리고 이런 거를 이제 알아야지만이 이제 살 수가 있다. 음, 근데 여기서 어떤 결핍이 생기면 이제 응용 단계에서 뭔가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몰라.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지? 포트폴리오를 왜 이렇게 짜야 되지? 뭐 이런 게 모를 수 있고요. 입지를 몰라. 그럼 여기에 왜 비싸지?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응용도 안 되는 거야. 응. 또 되게 중요하지만 이걸 안다고 해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다. 또 주로 좀 변하지 않는 요인들을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지만 제가 좀 압축해서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버는 법은 주로 이제 좀 변하는 거 위주로 어, 했어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커리큘럼식으로 돼버렸어. 커리큘럼식으로 돼버려서 사는 법과 버는 법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했다. 저는 이게 지금 12주 과정이죠. 그러니까 석 달로 한 게 좀 길다고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석 달도 짧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근데 한 달이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주제를 작게 하면은
한 달도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범위가 좀 대신에 좀 넓기 때문에 3석 달도 이렇게 좀 길지는 않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압축해서 넣은 건데 한 챕터당 이게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시간이 꽤 걸려요. 이것도 이 쌓이니까 지금 한 기수에 30강 정도 하잖아요. 7, 8개 하면은 60강 정도 되는데 이거를 2시간 하면은 거의 120시간이죠. 120시간.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다 못 따라오고 계시는 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듣지 마시고 이제 골라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들으시면 된다. 그래서 국기도 아마 주 2회 정도 할 거예요. 주 2회 정도 할 건데 좀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1월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어, 12월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7기, 8기 영상을 미리 보실 수가 있다. 어, 그리고 강의는 항상 라이브로 오늘처럼 라이브를 하고 이 녹화본을 드린다. 그래서 거의 참여 못 하신 분도 못 들으는 강의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개별적으로 임장 가서 뭐 하거나 이런 거 빼고는 웬만하면 다 영상을 찍기 때문에 어, 못 들으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 연간회원은 딱 한 번만 하죠. 1년에 딱 한 번만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9기 때만 지금 모집을 한다. 나머지는 이제 신규, 기존 이렇게 나눠서 두 가지로 하고요. 어, 댓글에 이거 링크가 이제 번호가 이제 부여되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고 블로그 댓글로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9기랑 이제 8기의 이제 어떤 그 차이를 제가 이제 또 도식화를 한번 해봤는데 크게 보면 이제 8기는 이제 사는 법과 이제 버는 법으로 제가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9기는 제가 이렇게 컨셉을 잡았어요. 개별과 이제 변화. 음, 개별은 뭐냐면 제가 여기 이 영감을 이제 어떻게 얻었냐면 어떤 분이 이게 투자 사례를 제가 카페에 올리게 했잖아요. 뭐 매도기, 매수기 이렇게 올리게 했더니 좀 궁금한 거야.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남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뭐 돈이 어디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지? 그리고 저거를 왜 팔았고 왜 사지? 뭐 이런 거. 남이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 좀 많고 그리고 또 고민 같은 게 서로 가족끼리도 잘 공유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고민이 비슷한 게 많아요. 사실 비슷한 게 많아. 그래서 그런 제가 이제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개인 고민에 대한 것도 이제 한 번은 이 개별적인 거를 하고 한 번은 이 변화하는 거 이제 위주로 할 텐데 개별적인 거는 이 기초 강의도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질문하시면 그 개념을 모른다 그러면 기초 강의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하고요. 아니면 이제 개인 고민 같은 거 제가 한 두세 명씩 사례를 묶어서 한번 하고 또 이제 제 뭐 투자 사례 뭐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례 그다음에 이제 응용 이런 거 위주로 한번 꾸려보려고 합니다. 개별적인 거예요. 개별적인.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다 틀린데 어 약간 문제은행처럼 그 여러 투자 사례를 알면 간접 경험이 되거든요. 간접 경험. 그런 쪽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변화하는 거는 그전 기수에서 이제 좀 약점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변화가 지금 요즘 빨라요. 옛날에는 이게 천천히 상승하고 천천히 내리고 이게 한 번 움직이면 되게 오랫동안 오르고 오랫동안 내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뭐 상반기 때 올랐다가 하반기 때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막 이렇게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뭐 청약이나 매물이나 이 흐름이나 이 정책 같은 거를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제 변화하는 거. 그래서 그 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 것이냐. 그리고 현재 지금 매물이 뭐 떨어졌다고 하는데 얼마나 떨어졌느냐. 아니면 어디선가 또 오르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저 어떻게 보면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견해. 좀 이런 지역에 이런 물건은 괜찮은 것 같다. 아니면 또 여기가 아닌 것 같다. 이것도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 포트폴리오에서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쪽을 좀 검토 중인데, 어, 그런 게 이제 나오는 것도 있고, 이제 또 제가 이제 현장이나 어디 부동산 이제 가서 하면은
그거를 또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갖기도 하고. 그래서 8기가 약간 그 텍스트를 보면서 약간 좀 각 잡고 좀 들어야 되는 개념이었다면 9기는 아마 좀 듣는 게 좀 편해지실 겁니다. 아무래도. 왜냐면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좀 듣는 강의가 좀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저는 화면을 당연히 이용하겠지만 좀 더 재미가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질문방을 많이 질문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거 말고도 물론 뭐 카톡으로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문자로 물어보시는 분, 메일로 물어보시는 분, 전화로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 뭐 여기도 그 중에 하나예요. 채널 중에 하나예요. 저는 채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 카페도 이렇게 막 올리시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댓글을 이렇게 막 달아드렸는데 어, 강의에 이렇게 소개시켜줄 시간이 없더라고요. 8기 때는 커리큘럼 위주로 가다 보니까 없어서 이것도 그 개인적인 어떤 개별적인 거, 요 분야에 이제 속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것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어,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이제 저희 이제 지로는 뭐냐면 일단은 뭐든지 수동적인 것보다 이제 능동적인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되게 수동적인 게 돼요. 아무래도 수동적이게 되다 보니까 실력이 잘 안 늘어요. 이게 들었는데 그냥 이해는 했는데 내 거가 아닌 느낌? 그래서 제가 9기 때는 그래도 숙제를 좀 어느 정도 내드렸는데 식비 때도 당연히 이제 내드리겠지만 좀 자꾸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지만 내게 되고 실제로 피드백이 나쁘지 않았어요. 직접 해보니까 아 이런 거구나 많이 느꼈다고 숙제를 더 많이 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어쨌든 능동적인 자세를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많아야 됩니다. 궁금한 게. 특히 그 초보자분들이 그 질문을 이제 안 하시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진짜 처음에 오신 분들은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궁금한 것도 모르겠다. 뭐 이런 분야도 많고 궁금한데 너무 질문이 허접해서 창피하다. 그래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전화 통화를 직접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막상 전화하면은 되게 많아요. 궁금한 게 그분이 한 번도 이게 남기신 적이 없는 분인데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되게 많아 질문이. 그래서 아마 강사 중에 이렇게 전화를 직접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저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피드백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를 초반부터 해가지고 능동적 자세를 좀 고치시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이 실력 향상이라는 게 많이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해보고 또 이제 궁금한 거를 해소하는 과정이 진짜 실력 향상이다. 진짜 실력 향상. 궁금하다는 거는 뭔가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으면 질문도 없어요, 사실은. 궁금한 게 생겼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한 거야. 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해소되면 또 다른 궁금함이 또 생기고 그러면서 발전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고 제가 옛날에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 강의를 들어도 궁금한 게 생겨도 이게 질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답변도 되게 짧고 질문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느끼고 이제 그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서 이제 멤버십을 만들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강의도 약간 좀 주문 제작식으로.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좀 답답할 수는 단점은 무슨 내용을 한다는 거야. 이게 모르니까 이제 답답할 수는 있는데 대신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담아지기 때문에 좀 유리한 것도 있다. 국기도 당연히 커리큘럼이 없죠. 없는데 하다 보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커리큘럼이. 7기, 8기도 약간 그런 분야가 부분이 있었지만 국기는 이제 더더욱 커리큘럼이 없고 그냥 한 번 한 번씩 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질문 한 개 또 읽어보시면은 이 질문방 가면 있거든요. 요 카페 자체가 제가 일반 공개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회원분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질문방 들어가보면은 예전에 질문했던 게 있어요. 사람들이 뭐가 궁금한지. 그거 보다 보면 자기도 이제 영감이라는 게 이제 떠올라요. 아, 맞아.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그럼 이거는 하면서 이게 느는 거거든요. 응? 하면서. 그게 이제 정립이
되면서 부족한 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되게 중시 여긴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 뭐 구기 때 뭐 제가 한쪽은 이제 개별적인 게 이런 느낌이라면 변화하는 거는 이제 뭐냐? 변화하는 거. 팔기 때는 제가 이제 주제를 정했잖아요. 이거 뭐 거래량이면 거래량에 대해서 쫙 어, 개념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현장이라는 거는 그냥 지금 현재 흐름이에요. 그래서 오래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23년에 가장 화두는 수요다. 수요. 수요를 파악하는 게 결국 전망이다. 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21년 하반기 DSR이 걸린 이후로 수요 억제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22년에 공급이 엄청나게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더 작았기 때문에 가격이 결국 이제 떨어지는 결과로 어, 수렴이 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은 평균이 한 1년에 7만 7천 건 정도 됩니다. 이거는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냥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래량이 많았을 때는 거의 항상 상승장이었어요. 2006년에 거래량이 거의 뭐 14만, 그 두 배, 평균의 두 배 정도 될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7, 8년에 급속하게 줄었는데 실제로 분위기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2009년에 서브프라임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DTI를 풀어서 이게 어느 정도 거래량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7월인가 8월까지 아마 DTI 걸었나? 정확히 월은 기억이 안 나는데 상반기보다 조금 더 길게 DTI를 풀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고 그 하반기부터는 이제 다시 이게 침체가 됩니다. 15, 16, 10, 11, 12, 13 거래량이 되게 낮죠? 거래량이 낮다 보니까 가격 상승이 거의 없었다. 여지없이. 그리고 14년부터 거래량이 엄청나게 뛰기 때문에 이 수요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알려면 이 거래량 파악이 되게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이론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몇 다시 몇을 찾아봐라. 그러면 이제 보시면 됩니다.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 이론이 됐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 16, 17, 18, 19, 20까지 사실상 이 서울의 거의 그 대세 상승장, 대세 상승장이었다고 봅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그리고 21년부터는 사실상 하락장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게 약간 그 대세 상승장은 아니고 좀 꺾였다. 꺾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표로 제가 나와 있어요. 표로 나와 있는데 이게 좀 패턴을 좀 보셔야 돼요. 이 수요가 의미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대충 언제 오르는지 아니까 느낌 아시죠? 느낌. 아, 요때가 좀 많이 올랐겠네. 15년이 거래량이 엄청 많으니까. 15, 16이 좀 많이 올랐겠네. 그리고 줄어들면 좀 덜 올랐겠네. 뭐 이런 느낌이 이제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전국 측면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전국 측면에서. 이게 집계가 이제 2006년부터 있어가지고 2006년부터 이제 나왔는데 전국하고 수도권하고 페어링 된 해가 제가 이제 빨간 테두리는 일단은 전국이 평균 이상이었던 거. 평균이 61만 호가 거래된 게 평균이거든요, 전국. 근데 2006년에는 전국적으로 오르지 않고 주로 수도권이 좀 많이 강세였죠. 수도권이. 그리고 밑에 이 광역시는 좀 별로였어. 그죠? 그리고 2007, 8년에는 대체적으로 별로. 광주도 뭐냐 평균 정도고 인천만 좀 뒤늦게 좀 오르면서 인천이나 부산 요 정도만 좀 거래가 좀 됐고 나머지는 별로였다는 거야. 전국적으로. 2009년에는 일단 광역시는 거의 다 살았고요. 광역시는 다 살았고 수도권은 좀 죽었죠. 서울만 좀 평균 좀 이상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확인했는데 약간 이때부터 광역시 장이 돼가고 있는 거야. 2009년.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은 별로였고 광역시는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거래량이 좀 많았다. 평균 이상이었다. 그리고 전국적인 가격 상승도 당연히 평균 이상이었겠죠. 그렇게 이제 나눠서 봐야 되는 거고 10년도도 광역시, 11년도 광역시, 12년부터는 이제 광역시도 거래량이 줄면서 대구 빼고는 대구랑 이제 울산 빼고는 어 거래량이 이제 줍니다. 줄다가 14, 15, 16에 전국이 다 페어링 되면서 대세 이제 상승을 하는 해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이때가 이제 그 최경환 총리가 나와서 빚내서 집사. 그래서 대출을 풀었죠, 이때. DTI를 풉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이 다 오르는 거죠. 대세 상승 14, 15 두 해에 걸쳐서 하고 16년이 되면서 이 지방이 꺾이고 수도권 장이 됩니다. 수도권 장. 그리고 이제 수도권이 이제 서울이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거래량이 평균 이상이에요. 평균 이상.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이 이제 또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한 부양 정책을 하면서 엄청나게 전국이 진짜 전국이 다 오르죠. 이때. 이때 다 오르고 21년부터 오르는 데만 오르고 이제 경기도 이제 인천 광주 좀 안 올랐던 데 위주로 이제 틈을 메우면서 이 마무리가 이제 되는 장인데 22, 23년은 전국적으로 반대로 거래량이 적은 해입니다.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엄청 적은 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그렇게 좋은 시기가 아니에요. 좋은 시기. 그러니까 매수자가 적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현장을 나가서 내고나 가격을 이렇게 후려치기가 나쁘지 않은 장이라는 그거를 이제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 이때는 왜 많고 이때는 왜 적고 이때는 왜 적고 이때는 왜 많고 이런 걸 아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론에서는 제가 뭐냐 뭘 말씀드린 거냐면 수요가 왜 거래량이냐 이런 개념을 형성해 줬다면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유 왜 많고 왜 적고 지금은 22년보다 왜 늘었어요. 늘었는데 여전히 적죠. 그래서 이거를 서울만 따로 어, 비교적 최근 거래량만 이제 따로 보면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2006년부터 이제 전체적인 평균을 이제 해보니까 한 5,800건 정도 되더라고. 한 달에 서울 평균이. 그래서 21년부터 23년까지 이제 거래량을 보니까 단 한 달도 평균을 넘어서는 해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은 21년부터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평균 이상은 다른 없었는데 최악인 천 건대를 제가 파란색으로 했는데 21년 11월부터 맛이 가기 시작하죠. 뭔가 제대로 이제 하락이 오기 시작하고 이, 그 변곡점이 어떻게 보면 21년 9월이야. 4천 건대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2,600 건대로 떨어졌다는 거는 요때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21년 9월에. 그럼 이제 기사나 이런 걸 찾아보면서 이 변곡점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이론을 공부를 좀 더 깊이 하는 거죠. 이때 이제 DSR이 이제 나왔죠. 이제 이금융권까지 서서히 이제 농협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금융권까지 이제 막아 들어가면서 사실상 실행은 이제 22년 1월부터 됐는데 그 전에 이미 다 막혔죠. 연말이고 해가지고 다 막혀서 거래량이 거의 이제 1,000건대로 들어옵니다. 쭉 암흑기야. 쭉 암흑기고 이때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금리가 급등하니까 이제 매도자가 무너지면서 가격이 이제 떨어졌죠. 떨어지다가 이 변곡점 23년 2월에 갑자기 2,000건대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23년 2월에 이게 한 달씩이기 때문에 되게 긴 시간이거든요. 한 달. 여러분들이 공부를 아무리 가끔씩 하더라도 한 달이야, 한 달. 한 달인데 요 변화를 못 느꼈다? 23년 1월에서 2월로 거래량이 이렇게 는다는 걸 못 느꼈다는 거는 관심이 이제 없는 걸 수도 있고요. 이 개념을 이제 모르는 걸 수도 있고. 근데 개념 반대로 관심이 조금만 있고 개념만 조금만 알면은 이 변화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변화를. 모르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23년 2월하고 23년 10월이 변합니다. 특례를 이때부터 풀어가지고
특례를 9월에 마감했죠.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약간 금융 사이클하고 좀 맞는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11년은 아직 집계는 잘 안 됐는데 뭐 비슷하거나 뭐 2천 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천 건 좀 넘겠다. 음, 좀 넘겠는데 2천 하여튼 초반이야, 초반. 넘어봤자. 어. 그래서 서서히 지금 줄어들고 있다. 서서히. 지금 현재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이 만약에 1,000건대가 되면 이제 하락이 또 다시 올 수 있다. 하락이. 근데 실제 이 하락은 제가 개념에서 말씀드렸죠. 하락은 매도자의 변화라고. 하락은 매도자의 변화고 상승은 이 수요자의 변화다. 수요가 많아야 상승하고 매도자가 팔아야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개념을. 이거는 지금 상승을 하냐 안 하냐 이거지 뭐 거래량이 없다고 해서 하락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그 지표로 이제 알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 매도예요. 매수 매도. 그 매수 매도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매도자의 어떤 심리, 사자 심리가 맞냐, 팔자 심리가 맞냐. 이거를 이제 따로따로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주로 이제 매도자 심리를 많이 봐요. 그래야지 하락하니까. 특히 이 매도자 심리가 이제 안 좋을 때 이제 80이 넘으면 거의 하락합니다. 거의. 그 선을 이렇게 딱 그어보면은 뭐 2003년도 이때 좀 물량이 많았죠. 입주 물량이 좀 많고 규제도 좀 센 게 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서브프라임 요때 있었고 이거 이제 DTI 이제 중단됐을 때 어, 80%가 넘었고 이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하락장이었죠. 하락장.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매도세가 많을 때가 하락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금은 한 번도 그 뒤로 80대를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80대를 뚫었어요. 이게 22년 말에서 23년 초예요. 처음으로 뚫었는데 이게 너무 이제 하락 속도가 가파라지니까 이게 실제로 이게 올라온 게 되게 가파르잖아요. 팔자세가. 금리가 이제 임상하면서 이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가격도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하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다시 줄어들었죠. 그러다 이 변곡점이 또 온 거야, 지금. 변곡점. 서울이 지금 얼마냐라고 여쭤봤을 때 딱 나와야 돼요. 그냥 한 달에 이것도 한 번인데 그거를 모른다는 게 사실 어 가끔만 공부해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서울이 지금 얼마입니까? 매도세가 한 80 정도 될 거예요, 지금. 80. 80선을 거의 뚫어 이제 진입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생긴 거지, 이제부터. 70 후반에서 80이 딱 됐으니까 이제 슬슬 하락이 나올 때가 된다. 90 넘으면은 거의 뭐 진짜 한겨울이고요. 한겨울이고. 80부터 좀 위험한 지금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거래량도 이제 뭐 계속 줄고 있다. 수요도 줄고 매도자는 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현재에 대한 이해다. 그 원인은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원인은. 근데 결과만이라도 일단은 트래킹을 하자는 거야. 결과. 그러면 이 21년부터 이 23년에 이 거래량이 대략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그러면 이 대출 추이하고 맞냐 이거야. 대출 추이하고. 제가 이제 조사를 20년부터 칸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쭉 해보면 이 매칭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 대출하고 가격하고는 상당히 밀집된 연관성이 있어요. 상당히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 규제가 1월부터 이제 시행을 했는데 사실상 효과가 11월부터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11월부터. 다 빨간색인데 이게 조거든요. 5조가 넘다가 갑자기 2.9조로 줄어요. 변곡점인 거야. 변곡점. 그럼 눈치를 채야지. 이거 뭐야? 왜 갑자기 줄지? 팔아야 돼. 분위기 안 좋아지는구나. 팔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이 변화를 느껴야 되는데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표가 몇 개 뭐 적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시키거든요. 계속. 이거 트래킹해라. 트래킹해라. 이 지루하죠.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그 추이를 알면은 변곡점을 알 수 있다는 거야. 변곡점. 요때가 변곡점이었지. 21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어, 줄어든다. 근데 이게 잠금 기준이다 보니까 사실상 2달 정도의 격차가 납니다. 9월에 대출 자설을 해가지고 11월에 실행되면 11월에 이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9월부터 된 거랑 뭐 일치하죠. 어, 9월. 9월부터 이 거래량이 10월부터 이게 줄어드는 거죠. 10월부터. 줄어드는 거랑 거의 일치를 해요. 이 감소세가. 쭉 감소하다가 별 볼 일 없네? 이게 별 볼 일 없으면은 남들이 사는지 안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사고 있냐? 안 사고 있냐 궁금하잖아. 근데 이것만 보면 대충 알 수 있는 거야. 물어보지 않아도. 안 사고 있지 뭐. 다 갚고 있지, 돈을. 대려 돈을 갚고 있어. 이게 팔면 갚는 거죠. 매도하면. 헐값에 처분하든 뭐 하든 간에 돈을 갚고 있다가 그 갚고 있는 정도가 12월, 11월에 엄청 크네요. 이금융권에. 이때가 이제 최악이라는 거야. 최악. 가격 하락이 엄청 클 거예요. 이러면. 많이 팔았다는 거거든요. 헐값에 못 버티고. 이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금융권은 계속 안 좋아요. 계속. 근데 1금융권에 이제 변화가 생긴 게 한 3월부터야. 이것도 좀 잠금 기준이기 때문에 좀 시차가 좀 느린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아예 상반기 자체를 몰랐던 분도 많아요. 이런 변화가 있는지 모르는 분도 많아. 그래서 이게 이제 3월이 이제 특례보금자리가 들어오면서 2월 달에 이제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아졌고요. 1, 2월 달 분위기 좀 좋아졌어요. 좋아지면서 3월에 이게 이제 반영이 된 거고 4월부터는 플러스로 돌아서고 6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4, 5월에 거래가 많은 거지. 4, 5월에 거래가 많이 된 거야. 많이 상반기에 4, 5월에.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됐고 6, 7, 8. 그래서 언제 끊깁니까? 지금 9월부터 갑자기 대출이 좀 낮아지고 이제 10월, 11월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는 제가 이제 적지는 않았지만 어, 이때보단 줄었어요. 9월보다 좀 늘었고 7, 8월보다 좀 줄었는데 그 추이를 조금만 신경 써서 기록을 하다 보면은 옆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가계 대출을 보면. 그런 게 이제 변하는 것들입니다. 변하는 것들. 그리고 이 추이를 보고 이 변곡점에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면 제가 여기 뭐 적어놨죠? 왜 됐는지를 알면 예측도 할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지 않아요. 뭐 5주 있던 게 갑자기 뭐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야. 항상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고 변하기 때문에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얘가 뭐 마이너스에서 갑자기 5조 되는 게 아니야. 조금씩 늘다가 5조대로 이렇게 진입을 하는 거고. 그럼 이 5조는 많은 수준이냐? 옛날하고 비교해 보면 되지. 20년. 20년 그 진짜 그 광풍일 때 막 13조씩 빌리고 그랬어요. 10조, 13조. 응? 11조 엄청나죠. 이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 돈이 꼭 서울로 갔다는 얘기 아니라 어디론가 전국으로 다 퍼진 거예요. 엄청나게 빌렸다는 거예요, 대출을. 그러니까 영끌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그 과거 이제 하락장까지 쭉 해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아, 요 정도 수준 감히 경험을 내가 직접 안 했지만 13년도에는 요 정도 느낌이었구나. 아까 15, 16에 거래량 많았잖아요. 그때 대출을 얼마 받았는지 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공부할 게 많아지고 좀 재밌어지지 않습니까? 공부가 아닌가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아직도 그 하락장으로 좀 안 보는 이유가 또 이제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서울시는 한 번도 이 유동성이 이제 27%, 이 평균선 이상일 때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제 IMF 때가 98년도가 이제 17.2로 되게 낮았는데 대부분은 이제 28%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2002년 뭐 이 월드컵도 있었지만 진짜 이 부동산 상승률이 엄청난 그 시기에 이게 올라오는 거 보세요. 속도가. 28%가 넘어가면서 이 상승이 시작이 됐는데 33% 정도 수준이었고 2005년 34% 이때가 이제 절정이었고
이때부터 내려오는 거야. 30.8%. 지금하고 비슷해요. 2007년하고 지금하고 비슷해. 돈의 어떤 그 양이라고 할까? 이 돈이 얼마만큼 시중에 흘러나가는가는 알 수 없지만, 그거는 각각의 시기마다 틀리지만, 어쨌든 그 돈의 양이 가능성,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07년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대출을 풀거나 뭘 하면 돈이 흘러 들어가서 상승을 시킬 수가 있다. 근데 유일하게 지금 좀 안 맞았던 게 이 시기인데,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 시기는 28%가 넘었음에도 하락을 했잖아요. 요 시기만 그동안의 그 역사에서 좀 다른 좀 발작? 어, 그러니까 저는 이 금융 금리 상승을 어 3대 발작으로 봐요. 서브프라임, IMF, 금리 상승. 이 세 가지만이 갑작스러운 이 하락을 일으켰고 나머지는 이제 서서히 오르거나 아니면 서서히 내리거나 이런 과정을 겪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온 거예요. 이 흐름이 여기까지 왔고 이게 이제 내려가냐 올라가느냐 이거를 이제 잘 봐야 됩니다.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근데 아직 수면 위에 있기 때문에 어, 작은 거에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가능성에 불과하니까 돈이 있지만 돈을 묶어버리면 하락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매물 추이 이런 것도 이제 봐줘야 돼요. 맨날 전국을 봐줘야 돼. 사실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근데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세 가지 정도의 변곡점을 어, 중요하게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이때부터 매매와 전세의 디커플링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 시기에. 매물이 계속 늘어나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22년 상반기죠. 22년 상반기까지 계속 늘어나요. 이게 DSR 걸고부터 하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전세도 이때 같이 늘어났는데 이때부터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전세는 늘어나.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매물이 뭐 새로 들어와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요 5만 5천 이 수준이라는 게 매매를 전세로 바꾸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일치한다는 거는 바꾸는 거야. 매매로 내놨던 물건이 안 팔리고 가격 하락이 되니까 전세로 바꾸는 거야. 전세가 늘어나죠? 근데 요 시점에 또 줄어들던 매물이 늘어납니다. 음. 요게 23년 초야. 21년, 23년 1월 뭐 이 정도예요. 너무 떨어져서 이제 안 파는 거야. 안 팔고 전세로 이렇게 늘리던 물건을 가격이 올라가니까 23년부터 올라가니까 다시 전세에 있던 거를 매매로 돌려. 야, 이 정도면 팔게. 그 정도 올라가면 팔게. 올려서 내놓는 거지 대신에. 올려서 계속 내놓다 보니까 계속 증가합니다. 매물이. 그래서 7만 건을 지금 넘어설 정도로 매물이 많이 쌓였어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작았는데 거의 지금 매물 수준이 거의 이때 당시 2배야 지금. 기축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매물이. 서울 입주 물량 적정 물량이 1년에 4만 5천 호 정도 되는데 이 기축 물량이 7만이야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걸 합산해서 개념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막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또 변곡점이 또 생겼어요. 전세가 늘어나고 매물이 살짝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세가 오르니까 이번에는 팔려던 물건을 전세로 바꾸는 거야 지금. 그러면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야. 올라가니까 바꾸지. 저기 올라가네. 그럼 전세로 하는 게 이득이겠다. 사람은 누구나 이제 이득인 방향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이 매도자의 심리를 알 수 있는 거야. 이 매물을 통해서 물건을 걷어들이고 물론 뭐 입주 물량이 적어서 줄는 것도 있어요. 적어서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이게 올라가던 게 설명이 안 되죠. 23년도 입주 물량이 작았는데 왜 이렇게 가파르게 그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어, 가격이 좀 또 떨어지고 있고 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전세로 바꿔버린다. 이런 어떤 이 3차 변곡점이 지금 시작되지 않았냐. 이걸 보고 이제 추론을 하는 겁니다. 서울은 그렇고 경기는 아직 시작을 안 했죠. 시작 안 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매물이 지금 많이 쌓여 있어요. 많이 쌓여 있고
전세가 오르는 이렇게 오르는 데들은 이게 이제 구분을 잘해야 돼요. 이 전세 물량이 늘어나는 게 입주 물량이 늘어나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매매 물량이 전세로 바꿔서 늘어나는 건지 그거를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3차 이게 변곡점이고요. 주요 이제 매물만 그냥 몇 가지만 봐도 좀 상급지에 있는 이 잠실 렐스 뭐 하락했다 하락했다 하는데 어느 정도 하락했냐? 9월 달을 기점으로 이제 대출이 아까 확 줄었잖아요. 9월 달. 그럼 이게 찍힌 거는 거래가 찍힌 거는 한 달 이내 신고니까 뭐 8월이나 뭐 그렇게 거래했겠죠. 거래하고 신고를 이제 한 건데 어, 양이 일단은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그죠? 거래량 자체가 10월, 11월 달에 많이 줄었고 9월, 8월 이렇게 보면 많아요. 거래량이 많아. 많이 사는 수요가 많다는 얘기고 지금 수요가 적다는 얘기고 수요가 적다 보니까 가격이 빠졌는데 얼마나 빠졌냐? 대충 보니까 한 2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24억.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24억이었는데 뭐 24억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22억 후반. 응? 23억에 가깝네. 그지? 23억. 23억 수준으로 줄었다. 요 정도 줄은 거야. 요 정도. 요 정도 하락. 그러니까 이제는 막 시작이지.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 종합해 보면 이제 매도자 심리 지수가 이제 80대에 다다랐고 이제 하락이 좀 시작되는 지점에 다다랐고 매매 물건과 전세 물건이 크로스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구체적인 매물을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가격이 좀 하락이 찍히고 있고 요거는 한 중급지 정도 되는 이제 레미안 크레시티 동대문구 이제 청량리에 있는 매물인데 얘는 한 7, 8월 정도에 한 10억 후반, 중후반, 후반 정도 갔네, 후반. 10억 8천. 요 정도 가다가 10억 한 초반 정도로 떨어진 것 같아요. 10억 초반. 그러니까 한 5천? 느낌 아시죠?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감만 잡으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려는 물건은 계속 봐야 됩니다. 그 물건만. 이거는 이제 상급지, 중급지 감만 잡을 때 요 정도 수준으로 빠졌구나. 물론 중급지 중에서도 안 떨어진 거 있고, 오른 것도 있겠지만, 대충. 지금 하락세인 건 맞으니까. 그리고 이제 간악, 드림타운 이런 거는 8억 이것도 한 중반 정도 갔는데 얘는 9억까지 갔구나. 9월 달에. 9억까지 갔는데 거의 안 떨어졌네요. 그죠? 거의. 그러니까 많이 안 오른 거는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많이 안 오른 거는. 뭐 요 정도 이제 느낌을 이제 갖고 보면 된다. 이거를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개념들을 뭐 요게 전부는 아니지만 어 기본 이론을 탑재하시고 요런 개념에 의해서 그 지역을 바라보면 이해가 돼. 이해가 되면 여러분이 공부를 잘 하신 거야. 그렇지. 당연히 여기 시점에서 오르다가 당연히 떨어지지. 이게 왜 올랐는지를 이 변곡점마다 알고 계시면 이 그래프만 보고 딱 들어오시면은 공부가 잘 돼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프만 보시고 알면 요 시기 요때 요게 뭐예요? 18년에 9.13 대책 있었잖아. 음. 그때 이제 수요가 이제 점이 길게 이렇게 늘어졌다는 건 수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점이 많이 찍혀 있다는 건 수요가 많다는 얘기고 듬성듬성했다는 수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하락이 딱 찍혔어. 그럼 뭔가 딱 시기만 봐도 바로바로 알아야 돼요. 이거 요때 왜 올랐죠? 요때 특례 이런 거 나오면서 영향을 미쳤죠, 이게. 부양책에 의해서 멈췄고. 이때 왜 떨어졌죠? 딱 보기만 하면 나와야 된다고. 보기만 하면. 음. 그래서 그 훈련을 각 지역마다 이 샘플로 가지고 한눈에 알아야 된다. 이 공부부터 해야 돼요. 이 그래프 안에 다 나와 있는 거야. 이 원리와 모든 응용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이제 할 거고 좀 길었는데 설명이 길었는데 이제 혜택은 주저리 많이 써놨는데 제가 한 7, 8기를 보니까 한 60강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도 한 달 정도 시간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 어, 뭐 연간 회원은 뭐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 들으실 수 있고 계속 놔둘 테니까 무제한으로 들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멤버십에서는 이제 파브리 이제 제가 별도로 하는 뉴스 그거는 무료로 제공을 드린다. 그리고 이제 전화나 카톡 이거를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제가 상담도 별도로 있거든요. 이게 상담하고 이 차이는 뭐냐면 이건 한 제가 2시간 해요. 2시간. 이거는 뭐 내 소득이 얼마고 이런 거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진짜 진지하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거를 쓰는 거고 이거는 그냥 좀 소주제 소주제나 가벼운 거 뭐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무거운 거. 그래서 아마 상담 신청하신 분들은 좀 머리가 많이 아픈 분들이 많아요.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 머리가 아플 때 무거운 주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미니 특강 이거는 제가 오프라인으로 한 번씩 하거나 뭐 정 안 될 때는 온라인으로 한 번씩 하거나 그때그때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제공을 드린다. 그리고 이제 멤버십을 하면 제 지역 분석 이 강의는 50% 이상 어, 처음 들어오시는 분은 원래 이 가입비가 있거든요. 근데 가입비 없이 혜택이 있다. 그리고 어, 여기는 또 안 적었네. 혜택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안 적었는데 제가 만약에 뭐 특강을 하거나 이러면 또 이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멤버십은. 그리고 이제 정기 모임, 이 임장 지원 이런 것도 좀 해드릴 예정이고 매물 흐름 이런 거 좀 전에 봤죠.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 드릴 예정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단점이라고 구기의 단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어 팔기는 그래도 제가 이 지금 요 맨날 이게 색깔 표시 다르게 하면서 오늘은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유동성 요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하고 이제 가격 할 거예요. 이런 지표가 좀 있었던 반면에 구기는 이게 막 좀 섞여서 막 하다 보니까 개념적으로 좀 안 잡힐 수가 있어요. 이해는 되는데 딱 어떤 개념이 정립된 다음에 이게 응용이 되면은 이해가 잘 되는데 막 섞이면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7기랑 8기를 빨리 들으시는 게 어, 9기를 이제 대처하는 자세고요. 뭐 처음부터 제가 들을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부터 확실하게 들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는 뭐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뭐 질문방, 상담방 그래서 이게 전용 강의 뭐 있어요. 이거 보시면 압니다. 빨리 그냥 등업이나 어, 빨리 해주시면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일단 구기에 대해서 이제 대충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질문이 있으신지. 24년도 위기죠. 항상 회사처럼 계속 위기입니다. 23년도 위기고 24년도 위기인데 조만간 또 24년 전망을 좀 준비는 하고 있지만 상당히 그 변화무쌍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선거도 있는 데다가 지금 또 뭐 특별법이니 뭐니 그 규제 완화를 추가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수요가 워낙 낮은 상태에서의 약간의 변화는 반응적으로 좀 크게 올 수가 있습니다. 반응적으로. 그리고 약간 좀 이게 장의 끝물이라고 본다면 상급지가 아니라 이제 중하급지는 좀 또 덜 오르긴 했거든요. 거기도 갭 메우기를 할 것이냐. 서울도 이제 중하급지는 많이 안 올랐어요. 구축이나 경기도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메꾸면서 전체적으로 평균이 상승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 갭 메우기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고요. 24년에 뭐 지방으로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은. 아직은 뭐 대세적으로 물론 아까 제가 흐름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거래량 보면서 보면 알겠지만 어, 이렇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진입을 할 시기가 또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진입은 뜨기 전에 들어가는 거라고. 뜨기 전에. 뜰 때 파는 거고 매수는 하락할 때 사는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념 정립이 되게 중요하다. 개념 정립이.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맞춰볼까 합니다. 추가적으로 또 들으시고 질문 있으신 거는 또 이제 단톡방에서 한번 말씀 한번 주시고요. 요즘 상당히 그 사람들이 이제 과묵해졌어요. 흥이 안 나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과묵해졌고 질문도 없고
어, 상당히 이제 수동적인 자세,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지긴 하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바뀌면 또 헐레벌떡 또 열정이 솟아난다는 걸. 그러니까 유지만이라도 해주시면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마칠게요. 네.